이전 예정인 원주 1군지사와 원주 교도소터가 정부의 토지개발 선도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입주민 대부분이 휴양 목적의 별장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오는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도내 100곳의 조합에서도 실시됩니다. 경쟁이 치열해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오는 9월 3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행사가 준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유휴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 11곳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지역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 부지가 포함됐는데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일군수 지원 사령부입니다. 오는 2021년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추진 중인 원주 교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처럼 빈 땅으로 남게 될 국유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활용에 나섭니다. 전국 11곳의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국유지를 놀리는 땅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에 2곳이 선정됐습니다. 일군지사와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지 105만 제곱미터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하며 11만 제곱미터 교도소 부지는 주거와 의료, 여가가 더해진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땅이다 보니 원주시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협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가 나서면서 일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것에 연관된 사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산 유발 효과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이제 우리 시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해 정부와 원주시 개발 사업자가 함께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전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분양 당시 휴양과 레저를 위한 리조트형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휴양 목적의 별장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평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이후 일반에 분양돼 작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분양 당시 휴양용 리조트형 아파트를 표방하며 인근 리조트 이용 혜택까지 주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레저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단지가 많으니까 관리비도 좀 쌀 것 같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단지가 안 생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휴양 목적의 별장으로 신고한 세대는 전체 600세대 가운데 단 9세대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별장용도 주택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일반 주거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신고하면 취등록 시 취득가액의 8%, 이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약 2,5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고 재산세율도 매년 4%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한 대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편 앞마다 우편물들이 쌓여있고 몇 개월이 지난 우편물도 보입니다. 물량이 크게 없어요. 여기 많이 비었어요. 집에 다 없고 저기 하니까는요. 그냥 다 문 앞에 놓고 가고 그리고 주말에 놔두시고. 지하 주차장 역시 다른 아파트들 사정과는 달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퇴근 시간, 1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지켜본 결과 드나드는 차량이 10대가 안 됩니다. 불이 켜진 집은 한 개 동에 한두 채. 이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한 주민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수도 사용 현황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가구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적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8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별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게 별장은 대한민국 뭐 별장 다 별장입니다. 별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도입 등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8개 경제단체장들이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강원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쓸만한지 답을 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으로는 한 40% 임금이 올라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아요. 올해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는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사업주 퇴직금입니다. 적금처럼 불입하다가 폐업이나 사망할 경우 납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최저 금액인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압류 제한, 세제 혜택 부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합니다. 두 개 보험료를 합쳐 월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80%는 영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도 중도의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두 가지 대책은 7월에나 가야 시행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는 3월 13일 전국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매번 혼탁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릉의 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조합장 4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23만 9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6년에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조합원들에게 각각 현금 40만 원과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도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15년에는 도내에서 309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4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도내 100곳의 조합에서 수백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 사례나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이해관계가 얽힌 조합원들의 유권자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오는 9월 3일부터 엿새 동안 개최됩니다. 원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댄싱 카니발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행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뚜 공연장 내 상설 공연장 설치와 조명 개선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6회 공 전 군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해 군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해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허페이시 초청 특별 공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일 등 일부 명절 성수품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은 원주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 모두 19곳, 33개의 용품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배가 39.8%, 사과 16.5% 등 과일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기 29.3%, 쌀 22.3%, 도라지 18.3% 등 20개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면 채소류의 경우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해 무 45.7%, 대파 33.6% 등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원주중앙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부총리는 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이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 상인들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내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무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로쇠수액 채취권을 넘겨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